자,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얘가 요것만 딱 봤을 때, 그리고 또 얘가 마틴 루터 킹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이거 해석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맥락을 잘 이해해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 뭐 비유적 표현도 들어갔고, 볼게. 마틴 루터 킹, 루서 킹이라고 하고 서두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종의 차별에 대한 정보가 생략돼 있지. 그치? 그래서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독자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구절을 단서로 삼고 마틴 루터 킹의 생애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맥락을 이해해서 결국엔 어떤 주제를 얘기할 수 있어? 숨겨진 내용인 흑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멈출 것까지 추론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치? 어렵지 않지? 근데 이게 뒤에 나오는 건 되게 모르겠다. 이거 내가 쉬운 거지. 요즘에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 문해력이 너무 약해져서 이거를 쉽다고 했는데 애들이 막 커피하기도 사실은 선생님이 볼 때는 한 중 정도 난도거든. 근데 지금 아니지. 하다 보면 훨씬 어려운 책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책들이 있었냐면 국부론 이런 거 들어왔었어. 그러니까 고전 있지 아예. 그럼 말 자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또 이해를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서 수업하기 전에 아예 설명을 다 해주고 막 시작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읽던 패턴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울 거야. 그치? 자, 볼게. 나는 하고 시작했어. 그치? 이 글의 주제가, 이 글은 어떤 글일까? 글의 종류가 뭘까? 수필이야, 수필. 자기 이야기 쓰는 거.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분들의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돼?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개기면 안 돼. 저항하면 안 돼. 왜? 농사 지었을 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뿐이 없어. 그러니까 효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아버지 어머니한테 덤볐다. 농사 못 짓는다. 근데 농농국가였잖아 우리나라가. 뭐 당연히 농사 짓던 인구가 80%에 가까웠던 시대 양만이 아닌 이상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윗분들의 그 지식, 지혜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아간 분들의 남긴 삶의 흔적이 뭐라고? 문화유산인데, 그치? 또 문화유산 잘 알아야 돼. 봐봐. 문화유산은 삶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야? 삶의 흔적이라고. 예전에 그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라고. 근데 문제점이 생겨버렸어요 지금은. 왜? 없어도 돼. 왜? 챗 GPT가 알려줘.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직장 들어갔을 때 선임들한테 뭘 배우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더러워도 참고 해야 되는데 선임들이 알려줄 게 없어. 일에 대한 파트가 다르기도 하지만 챗 GPT한테 물어보면 문서작성 능력이라는 거 다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위 선임들에 대해서 얘기할 게 없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선조들의 생활을 암과 동시에 알게 되고 우리가 많이 알면 어떻게 돼? 힘이 좋아지지. 그래서 알의 흔적은 또 어디까지로 가냐면 여기서 쭉쭉쭉쭉 가면 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문화유산은 또 뭐냐면 그 되게 대단한 것들 있지. 그거 말고 진짜 선임들이 되게 해왔던 쪼잔쪼잔한 것들도 문화유산이라는 거야. 이해될까? 재미없니 벌써? 자, 너네들한테 문화유산이 뭐가 있을까? 자, 이제 다 읽어볼게 일단. 자, 키워드 이거 동그라미 줘야 돼. 키워드 여기서 삶의 흔적은 삶의 흔적이고 많이 알고 있으면 힘이 축적이 된다고. 요 세 단어 모르는 상태에서 1분만 끝나면 읽으나 많아야. 자, 됐지? 자, 우리 조상들이 담긴
잘 괜찮지? 작아? 약간 작나? 자,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지금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체화해서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야. 얘는 의식주에 연관된 문화유산이 좋아. 그치? 자, 구체화해서 말하면 이렇게 된 거고 사람들의 고급 문화에 연관된 것도 더러 눈길을 끌지만 여기서 포인트 고급 문화는 거기다 써줘. 여기 지금 작가의 관심이 아니야. 작가의 관심사가 아니야. 얘는 짜잘한 거. 자,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렵게 살던 이들은 뭐지? 서민들의 문화유산. 이 중요하다는 거. 자, 그래서 얘가 어떤 걸 추구해? 이걸 보면서 뭘 추론할 수 있어?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는 원래 가난했던 애일까요? 그렇지. 이것도 알아서 재밌어. 얘 원래 직업이 뭐야? 대학 교수야. 그렇지.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 일에 젖먹이나 다름없어. 왜? 해본 적이 없어. 그렇지. 자, 그런 상태고 자, 그리고 자,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면 대학 교수였어. 강단에 서서 수업했어. 도시적인 삶을 살았는데 얘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혹시 니네 부모님들 보시니? 할아버지 보죠? 선생님도 나는 자연인이다를 좋아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연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막 엽기적으로 먹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봤었는데 이런 거야. 얘가 지금 이런 거야. 도시에 살다가 나 자연 속에 살고 싶어. 이 도시의 경쟁적인 이런 삶 너무 싫어. 일단 시골 갔거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의 시골이 아니야 이때는. 한 지금 한 80년대 이럴 때 90년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행인데 뭐 수술 피워가지고 만약에 끓인다던가 가마솥에서 끓인다던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돼? 몰라. 하는 법을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이야 인터넷 검색해보고 뭐 찾아보면 되지. 이때 그런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바보야 바보. 여기 왔을 때. 또 뭐? 얘가 지금 뭐 대단한 걸 만드는 거야? 아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해결이 힘들어. 자, 아는 게 없으니 뭐도 없어? 아까 뭐라고 했지? 암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암? 힘이라고 썼지 힘. 기억하지? 많이 알면 힘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잖아. 너 힘 키우라고. 자,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힘도 없어. 따라서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을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신미안은 뭐냐면 마음 깊이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야. 그래서 아름다움을 살펴보면 안목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다시 신미안을 높인다는 건 뭐야? 아까 어떤 말이랑 비슷한 거야 여기? 고급 문화랑 비슷한 거. 고급 문화. 연결해줘.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치우려다 안 치운 이유가 뭐냐면 존다. 그럼 여기 와서 해야 할 거야. 나 수업하다가 이거 얼굴 뒤에서 있는 게 아니라 졸지 않도록 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방법이에요. 살아남을 뭐야? 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 내가 지금 맛있게 뭘 먹을 수 있는데 더 맛있게 먹는 개념이 아니라 먹지를 못해. 그게 살아남을 절박한 생존의 문제라고. 절박한 생존의 동그라미 해줘야 돼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주고. 자, 다음. 자, 그럼 다시 보기 중간. 내가 사는 농가의 뜰인데 이 농가의 뜰과 어떤 게 대조를 이룰 거냐면 여기 도시의 정원. 대조. 이렇게 써줘.
자, 비교가 될 건데 농가의 뜰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조그만 화단에는 꽃도 있는데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에 견주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뜰이야. 초라해. 근데 얘는 이게 더 좋아. 왜일까? 자, 소나무, 회양나무,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푸른 나무, 에버그린이라고 하지? 늘푸른 나무, 뭐야? 상록수, 항상 푸른 나무. 얘는 항상 푸른 나무 언제 좋아? 조경에 좋지. 왜? 지지도 않아.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월화수 뭐야?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펴 있으니까 좋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는 소나무 얘네들 뭐야? 한 그루도 없대. 그럼 다시 볼게. 얘네들은 뭘 상징하는 걸까? 얘네들은 실용적이지가 않아. 뒤에 보면 나올 거야. 실용적이지 않아. 써줘. 자, 이런 느낌이야. 봐봐. 규리야, 좋아하는 음식 뭐 있니? 내가 아무거나 딱 떠올려봐. 나 이거 되게 좋아해요. 탕수육이요. 탕수육? 탕수육은 이상한데. 탕수육이다. 아니면 이제 고급 음식. 잘 먹기 힘든 거. 다 먹어서 뭐 그런 게 없나 요즘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 뭐 호텔, 뭐 신라 호텔. 왕고빙수. 신라 왕고. 호텔 왕고빙수. 아, 그거 얼마인데? 거의 10만 원 하잖아요. 아, 그래? 선생님이 얼마 전에 선생님 청와대 갔다가 그게 한 4만 원짜리인가 그래. 4만 원짜리 빙수를 시켰는데 선생님의 큰 처형이 보통 너무 말리지 못했는데 2개 시켰어. 한 10명 가까이 갔거든. 2개 시켰는데 그 빙수를 그냥 이렇게 퍼먹어야 되잖아. 갑자기 얘를 막 섞는데 심하게 섞어. 녹을 정도로 섞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바라봤지. 4만 원짜리가 안녕하는구나. 자, 볼게. 그러면 어떤 남자애가 너한테 프로포즈를 할 거야. 응? 근데 얘가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에다가 반지를 넣어서 주는 거랑 10만 원어치 장미꽃을 사서 주는 거랑 어떤 게 더 넌 좀 매력이 있어? 장미꽃이. 응, 장미꽃이 매력이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더 잘 잡아야 돼. 유경이는 어디가 매력 있어? 빙수. 빙수? 사람마다 다르지. 그럼 이 작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빙수. 빙수. 실용적인 게 더 중요한 거야. 예쁜 거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네들 소나무 먹니? 뭐 솔 뭐 해가지고 추출해서 먹으면 되겠지만 그냥 먹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리고 또 뭐 여기서 향나무 어떻게 먹어? 그렇지? 향기가 좋은 나무가 향나무거든. 이런 것들 못 먹어. 얘네들 어디 있어? 도시 정원에 있는 거야. 그럼 도시 정원에 있는 건 뭐야? 잘 꾸며진 애들이라고. 그래서 얘네들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아니야. 얘가 볼 땐이야. 자, 소나무가 우리나라 나무인데 뭐 그걸로 문화유산 만들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얘는 뭐가 기준점이니까? 뭐가? 실용성이 되니까 먹거나 입거나 잘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다. 왜? 없어. 왜? 여기 지금 주어가 뭐니? 이 살풍경스럽다는 게 뭐냐면은 스산한 풍경이거든. 뭐 살벌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살벌한 풍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어디야? 여기서 얘기하는 도시정원이야? 농가의 뜰이야. 유경아, 차분히 읽어봐. 독서가 힘들어 하더라고 얘네들이. 잠깐 다시 말해. 지금 살풍경하다에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되 그러면 도시 정원이 이걸까 농가의 뜰이 이걸까? 농가의 뜰. 농가의 뜰. 왜? 아니라고 생각했어? 도시라고 생각해. 왜 도시는 아니지? 도시는 늘 푸른 나무들이 계속 있는데 왜 살풍경해? 예쁘잖아. 얘는 겨울 되면 다 죽어. 그 하기까지 하면 하기까지 해. 왜? 뭐가? 여기서 지금 하기까지 해. 왜?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하기까지는 하다는 말이 넌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도시 얘기 쭉 하다가 응. 겨울에는 뭐뭐 하기까지 한다. 아, 뭐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예쁜데 우리는 초라하다 못해 살풍경하기까지 하다 보니. 이해되니? 그런 거야.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네 남들이 볼 때는 왜 저걸 왜 좋아하는 거야, 농가의 때를. 그런 거야. 약간 여기 해석되어 있는 거 좀 볼게. 난 헷갈릴 것 같아서 쓱 넘어가려더니 어렵네. 상록수간의 나무들과 조그만 화단에 꽂혀 있는 농가의 뜰은 도시 병원에 볼 때 어때? 굉장히 초라하다. 당연하지. 왜냐면 얘네들 먹을 수 있는 애들이니까 겨울에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겨울에는 당연히 살풍경 하겠지. 살벌하다 그렇게 생각해. 살벌한 풍경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나 눈여겨만 볼수록 이 뜰은 가꾼분들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됩니다. 왜? 다시 보면 볼수록 이 농가의 뜰은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 살던 애야? 도시 살던 애인데 처음에 농가의 뜰을 봤어. 봤는데 이게 뭐야 이거? 뭐 이게 초라해. 별거 없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런 뜻이 있었어? 라는 그런 걸 느끼는 거지. 선생님도 개인적인 얘기인데 선생님이 여기 지금 개원하기 전에 당연히 학원에 있었겠지. 근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막 싫어했던 원장님들이 있었거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했던 원장님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은 거야. 아, 너네 좀 그런 거 있지 않아? 지금? 2학년이잖아. 1학년 때는 막 욕했던 건데 2학년 뭐 동아리 장이 되든 아니 동아리 활동하다 보니까 선배들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이런 거 있지 않아? 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보면 대조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잘 손질된 앙증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이야. 도시의 정원이지, 그치? 얘는 조선식 정원이 아닙니다. 그럼 조선식 정원은 얘가 얘기하는 게 뭐야? 를 좀 봐야 돼. 자,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이라는 거야. 그럼 조선식 정원에서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도시 정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작가 입장에서. 써야 돼? 이거 생각보다 대조로 봤을 때 어휘들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막 헷갈리게 된다 나중에. 네, 그럼 이거 테스트 어떻게? 테스트지가 있지요?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이 교재만 선생님이 거의 한 10년 넘게 수업했다고. 보여줄까? 아, 이게 안 적고 갑자기 그냥 수업을 하시지 그래서 좀 그랬구나. 어떡하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자, 됐고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인데 우리 집들에는 감나무가 큰 거. 자, 볼게.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감나무 있고 살구나무, 앵두나무, 그치? 그리고 또 석류, 보리. 공통점 뭐야? 먹거나 사용할 수가 있는 거. 그치? 감나무 당연히 감 먹어야지. 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감나무를 왜? 근데 이게 먹을 수 있는 애들 중에 얘네들을 왜 심었을까? 이것도 뒤에 나올 건데 살구 알지? 살구? 살구 먹잖아? 아니면 뭐 비누로 애들 쓰고 막 그러잖아, 그치? 앵두 먹잖아? 그치? 자, 석류 당연히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가지고 막 나왔던 쟤는 있었고 보리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치? 자, 여기서 감나무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7그루. 얘네들은 한 그루씩. 그럼 딱 봐도 엄청 크진 않아. 그치? 그런데야. 또 화단에는 모란과 작약, 국화, 붓꽃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도 모란, 작약, 얘네들도 언제 쓰이는지 얘기를 할 거야, 이제. 그래서 포인트, 뭐지? 실생활에 쓰임. 별표줘야 돼. 자, 다른 과일 나무들은 한 그룹 있는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몇 그룹? 7그룹. 그치? 자, 볼게. 두 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가 조그마한 일개음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뭐냐면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야. 당연하지. 뭐 있잖아. 우리 가을에 뭐 있네, 뭐 봄에 뭐 있잖아.
겨울엔 안 나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감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 꽃감 만들면 말려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꽃감이나 이런 것들 기호식품이겠지만 예전에 못 먹고 막 배고팠던 시절에는 엄청난 그 식량이었단 말이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많이 먹어보았자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곶감을 깎아서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훌륭한 요깃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 오래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어서. 여기다 대표해줘야 돼. 좀 집중이 더 잘 되니?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자, 다음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자격에 뿌리는 좋은 뭐가 돼? 한약재다. 근데 지금 우리 한약재니까 그냥 좋은 나보다 했지만 예전에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이게 있고 없고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지. 창포물로는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어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작은 이 농가의 뜰이 서민들한테는 한 해를 살아가는 식량인 거야. 약이고. 이해되지? 자, 그런 거고.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야. 여기서 볼게. 여기서 이제 생산 문화라는 말이 나와. 생산 문화는 농가의 뜰인데 여기서 이제 뭐 터지는 부분이 한번 나오는데 생산 문화야. 뭐야? 생산적인 문화라는 거야. 소비 문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야? 농가의 뜰이지? 소비 문화는 도시 정원이라는 거야. 그냥 보고 즐기는 거야. 먹을 수가 없어. 그냥 생산이 아니라는 거지. 여긴 되게 쉽지. 이제 뒤에 또 다른 개념이 나올 건데 여기서 엄청나게 헷갈리는 게 나올 거니까 좀 집중하도록 하고. 자, 우리 집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자, 과일나무, 과일나무지, 감, 얘네들 또 뭐 천연 물감의 재료가 되는 재료가 물들이는 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야. 누구? 이분들. 야, 교수야. 그럼 이분들 와서 뭐라고 하겠어? 어휴, 저기 도시에서 교수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오셨어요? 했겠지.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이분들이 없으면 불러 죽어. 그렇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 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풋감을 찔러 갈 곳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니네 아니 시골은 겨울 되면 할 일이 없어. 그렇잖아. 뭐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막 비닐하우스 하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나쁜 놈들이 뭐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할 일 없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근데 돈을 모아놓은 게 있잖아. 그 아이까지 막 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애들이 가고 그런 거야. 마을회관 같은 데 가가지고 화투 한번 쳐볼래요? 이래가지고 그 화투 치다가 얘네들이 이제 타짜들이지. 그래갖고 여기서 한 해 농사 봤던 거 다 훔쳐가고 막 그런 나쁜 놈들이 있었어. 뭐 그 얘기 무슨 소리냐면 이 전제는 겨울이 되면 한가하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겨울에 뭐 할 거야?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한가해지면 뭐 할 거야? 실험의 범위를 넓혀간 거야. 자, 어떻게 실험의 범위를 넓혀갔냐면 이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수필이지. 수필이니까 문학이잖아. 문학은 무조건 추론적 읽기잖아. 알잖아. 그렇지? 속도에서 봐야 돼. 자, 그래서 얘가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황토와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먹이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서 이 꽃과 쪽의 씨앗을 구해 밭에 뿌렸어.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예 산업인데다가 살갗에서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 여기서도 우리 알아야 돼. 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 애야? 인공 신업, 자연 친화적 삶이지. 동그라미 쳐줘야 돼. 동그라미 치는 게 이게 동그라미 이게 나와 있으니까 동그라미지. 그냥 팍글 필기였으면 필기야 다. 자, 일하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이 이젠 자그만치 50가지가 넘어.
그게 무슨 소리야 한마디로. 염색 내지는 그 옷에 대한 옷감에 들어가는 그 염료들을 다 천연으로 만든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않니? 예전에 그런 분도 있었어. 꽃을 그렸거든. 수묵화 그렸는데 그 수묵화에 쓰인 물감이 다 진짜 그 꽃에서 추출한 거야. 이게 멋있다고 해야 되나? 애매하다. 선생님이 오늘 틱톡 보다가 좀 되게 애매한 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미국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낚시로 가오리를 잡은 거야 바다에서. 가오리 크게 이만해. 막 끌고 들어와. 와 끌고 들어와. 막 얘네들이 물고기 잡았다 가오리 잡았다고 막 좋아했거든.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땠을 것 같아? 가오리 잡으면? 길이 회 좋아하나? 가오리 잡았어 남자친구가. 그럼 어떻게 할래? 가오리 회도 있어요. 있지. 가오리 맛있지. 먹겠지? 네. 넌 어떡할래? 근데 우리나라는 좀 사고가 다른가 봐. 걔네들이 막 가오리 잡았다고 좋아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인스타 올리려고 막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놔줘! 막 놔줘!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가오리 아니 내가 잡았는데 왜 어때? 이 사람이 미쳤나? 왜 생강차를 막 놔줘!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반을 빼야지 내보내주셔가지고 반을 빼가지고 내보내주는 장면이 있었거든? 근데 선생님들 그 물감을 그림 그리려고 그 진짜 꽃을 액을 만들어서 이거는 좀 헷갈리긴 하네. 근데 어쨌건 뭐 멋있잖아, 그렇지? 자 그런 거 자연 친화적. 근데 이라는 틈틈이 물드는 옷감이 이제 잠깐 70가지. 자 쉬는 몇 개? 50이지, 그치? 자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천연 물감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자연이 뭐야? 평상시에 봄에서 가을까지 나를 먹게 해주고 약도 다 지어주면서 겨울에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연이라는 거야. 자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 물감 재료가 되는데, 자 천연 물감 양파 껍질 라고 했는데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직접 인용. 아까 뭐라고 그랬지? 마을 어른이나 이것도 다 문화유산이라고 했지. 이거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야? 얘가 막 알아낸 거야? 아니야. 옆에 있는 분들이 알려주니까 그거 듣고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삶이 참 좋았던 것 같아. 예전에 옆에 있는 사람이 쓸모가 있고 그래서 고맙고. 지금 챗GPT가 더 많이 하니까 뭐. 자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의 담비기보다 더 반갑다. 무슨 말이야? 값지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이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그치? 살아 숨쉬는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온다는 거지 문화유산이.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다 예전에 선조의 모습에서 이어져 온다는 얘기야. 그치? 유경 안 주네. 안 주니? 근데 여기 선생님 이러고 있으니까 뭐 졸지 못하겠지. 아까 전에 중등부 수업하다가 이렇게 있다가 야! 이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던데. 자 다시 볼게요. 자 항아리 얘기를 좀 할 건데, 항아리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모두 600개가 넘는 장독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 엄청 큰 집이었나봐. 그러니까 니네들 막 되게 잘 나가는 김치 만드는 데 있잖아. 거기 가면은 너네 학교 운동장만한 데다가 다 독이 있어갖고 거기다 김치 담그고 그런 데 있거든. 뭐 엄청 큰 데는. 근데 그런 집이었나봐. 옛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한 동네는 단순해. 왜? 자 1990년대부터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나는 애들이 많았어. 1970년대 뭐야? 산업화지. 산업화니까 농사짓다 힘드니까 다 올라갔는데 항아리 다 두고 간 거야. 왜? 항아리 두고 갈 수도 없거니와. 항아리 들고 가도 도시에서 항아리에다가 뭘 담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놓고 간 거야. 그래서 이분들이 떠날 때 빈집을 남기고 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 왜냐면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보아야 이삿짐만 늘 뿐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가 않아서 장독대에 두고 떠나는 거야. 자 다시 소비문화적 관점이지. 자 소비문화 긍정 부정이야. 그래서 부정이지. 그러니까 지금 얘를 생산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놓고 간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킨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지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폐기 처분하기 어렵지 라고 생각할 건데 이 작가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볼 거야. 생산적 관점으로 볼 건데 볼게. 자,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의 공력기관이와 아름다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 항아리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냥 버리는 게 맞아? 라는 거야.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이 숨쉬는 항아리들의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들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얘는 어떤 관점에서 모은 거야? 실용이지, 실용. 그치? 좀 써줘. 실용. 자, 모은 것인데 어떻게 된 거야?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왜 아름다워지는 거냐면 여기서 각자의 가치관을 인정함 이라고 써줘. 그냥 여기서 큰 독대, 장독대도 있고 작은 독대도 있고 이가 빠진 것도 있고 깨진 것도 있어. 그치? 뭐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나라 교육은 좀 문제가 많다. 왜 문제가 많아? 그 한 장의 사진에서 얘기했었는데 여기 기린, 호랑이, 원숭이, 뭐 하마. 근데 딱 이러는 거야. 이 나무 위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는 게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거야. 다 애들이 다른데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먼저 올라가면 원숭이는 올라가겠지. 하마가 올라가진 않았을 거야. 그럼 이 기준점에서 원숭이가 왕이야. 1등급이야. 그치? 근데 이게 맞냐라는 거야. 제대로 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모두 공생해야지. 그치? 공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얘도 지금 뭐냐면 얘네들 있잖아. 장독대 많은 모양들을 다 조화롭게 보다 보니까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야. 알겠지? 자,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까 아름답다. 다시.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들이 비교돼서 처음엔 뭐야? 여기 비교됐어. 뭐 여기서 어떻게 분별했다라는 거지. 여기다 동그라미 해줄게. 장독대 낮고 낮지 않음에서 구별했어. 여기서 무슨 얘기지? 처음에는 차별했다고. 처음엔 차별해서 봤었다고. 근데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이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의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서 또는 달빛 속에서 나무 그늘 사이에서 짙게 묻어납니다. 인식 변화 어떻게 된 거야? 차별해서 평등으로. 차별은 뭐야? 구분을 한 거고, 평등은 뭐야? 걔네들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된 거지. 자,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 이게 되게 어려워. 아까 전에 생산 문화하고 소비 문화는 확 구분이 되거든? 근데 여기 어려운 게 만드는 문화. 해볼게. 만드는 문화라는 말 자체가 딱 들으면 생산 문화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 아니야. 자, 다시 보면 서구화, 근대화를 얘기해. 소비 문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줘. 생산 문화가 아님인 거 엄청 중요하다. 이걸 무조건 나와.
아까 생산하는 문화, 문화, 소비 문화 있었잖아, 그렇지? 생산 문화 좋은 건데 생산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만드는 문화처럼 보이지 않아?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뭐야? 소비 문화야. 자, 다음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기르는 문화. 그건 뭐야? 생산 문화지. 구분되지? 자, 그래서 이 유산들이 낡은 생활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뭐 양파로 물감 만들고 이런 거 사람들이 쳐다나 봐? 양파 껍질로 만든대. 안 쳐다나 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전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문화유산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하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냥 뭐야? 그냥 꼰대 된 거야, 꼰대. 아휴, 다 사라지는 걸 뭐하러 이렇게 지키고 있나? 이거 아니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수천 년,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목 노릇을 해왔던 그 많은 유산들을 상속하지 못하면 나날의 삶에 사람답게 꾸려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거야. 뭐라고? 이거 봐, 이건. 잃어버리지 않을까. 암하고 힘의 특징이 뭔데? 우리 문화유산이잖아. 그치? 우리 문화유산이 갈 수 있는 게 알의 힘이고 그게 나중에 힘이 되는 거잖아. 알이 되고 힘이 되는 건데 문화유산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예전의 암과 힘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슬픕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편 얘기 끝났고 좀 어떤 이거 좀 들을만하니? 커피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원테스트. 예. 암기를 해야 문제를 풀지.